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선생 이선생의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설득의 원리,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설득을 위한 내용 구성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내용은 이 설득하는 담화와 글의 내용 조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설득하는 담화나 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내용 조직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 조직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동기화 단계 조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문제 해결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느냐 하면 말이죠. 자, 맨 처음에 문제를 제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난 배경과 원인을 밝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해결 방안이라든가 그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세 가지의 순서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두 번째 원인 규명 단계를 제외하고 문제 제기에서 곧바로 해결책 제시하는 순서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동기화 단계 조직인데요. 이 동기화 단계 조직이라는 것은 청자나 독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눈 것, 그걸 가리켜서 동기화 단계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자나 독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말이죠. 주의 끌기, 요구, 만족, 시각화, 행동,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이 움직이는 5가지 과정을 실제 이 글의 조직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맨 먼저 주의 끌기 단계. 자, 여기서는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켜요.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선을 끄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 단계에서 문제를 청자나 독자와 관련 지어서 청자나 독자의 요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련 짓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입장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연관을 지어준다는 거죠. 자기하고 무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자기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관련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자나 독자의 요구를 자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만족 단계입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그래서 청자나 독자를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족 단계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핵심적이고요. 자, 그 다음 시각화입니다. 이 시각화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밝혀서 청자나 독자 요구를 강화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시각화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인데요. 자, 이 행동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고. 그래서 청자나 독자가 직접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동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 단계 조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5가지 과정을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주의 끌기,
두 번째가 요구, 세 번째가 만족, 네 번째가 시각화, 다섯 번째가 행동.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두 문자 이런 것들을 따서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앞 글자만 따보면 주, 요, 만, 시, 행,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자와 독자를 고려한 내용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구성은 반드시 청자와 독자를 고려해서 내용 구성을 해야 하겠죠. 그때 우리는 청자와 독자를 분석하고요. 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말이죠. 이 청자와 독자는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요구와 관심사, 지적 수준 및 배경 지식, 기존 입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청자와 독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만족도가 높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적 수준이 높아요. 그럼 전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단순하고 명료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기존 입장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이냐 아니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야기를 꾸려 나가는 그런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